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인데요. 대림산업과 메디톡스를 꼽아주셨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2,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6% 가깝게 올라오면서 37만 8천 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역시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톡스도 최근에 낙폭이 과했다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굳이 던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니까 조금 더 이 탄력을 이용해서 위에서 매도하든가 아니면 꺾이면은 그때는 손절 고민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수가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림산업은 최근에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3일 정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낙폭이 좀 강했어요. 낙폭이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림산업은 최근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건설주들이 최근까지 뭐 흐름이 좀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북 테마주로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마치 당장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북한의 인프라 구축 관련 이슈로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토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이 건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한국 기업들이 가서 뭔가 사업을 하기는 현재 상태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북한과 흐름이 좋아져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예산이 그렇게 충족되기도 어렵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북한과 연계된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테마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당장에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계속 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실험하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한미 연합훈련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또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갑자기 또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은 잠깐 반짝 좋아 보이다가도 결국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시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현실적으로 당장에 엄청나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에서 화답을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북한도 뭐 최근에 미국과 대화를 더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건설주들이 좋지 않은 건 사실 건설주들은 약간 좀 그 정부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약간 모순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북한과 어떤 경협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건설주들에 대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또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건설주들에 대한 어떤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의 어떤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당분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기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건설주들이 특별히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뭐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대림산업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요. 조정을 고점에서부터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건설주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서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수가 반등할 때 대림산업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반등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림산업이 가벼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시가총액도 크고요.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 충분한 반등이다. 지수의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왔고요. 지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은 같이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 정도 흐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크게 갈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죠. 과거의 어떤 이런 흐름 정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지수가 제대로 빠지고 제대로 가야 이런 흐름 정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뭐 부동산 쪽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동안 건설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특히 해외 쪽에서 저가 수주나 이런 것들로 고생을 많이 했다가 최근에 흐름이 나아지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이런 그 기업적인 개선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향후에 경기의 흐름이나 또 부동산의 흐름 또 지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강한 탄력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반등도 단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지수가 확 꺾이면서 꺾였을 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흐름 자체가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좀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도 역시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낙폭이 과하죠. 자, 메디톡스는 추세적인 흐름은 끝났어요. 작년 7월이었었죠. 고점 기록 후에 계속 하락합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낙폭이 있으니까 이런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죠. 전 그 메디톡스의 직원이 어떤 그 보톡스에 대한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엄청난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뭐 그 정도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이오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제약업종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어요. 제약이 흐름이 끝났고요. 메디톡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 평택촌놈 기술투과 적정주가가 10만 1,000원입니다. 여전히 고평가됐어요. 거의 뭐 4배 가까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결국은 조정을 받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가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고 또 추세적으로 꺾인 종목, 거기에다가 뭔가 악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에 반등이 나올 때 기회를 활용해서 조금 더 홀딩해서 위에서 매도를 하든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준수 선생님,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추가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뭐 장중에 엄청나게 꺾이지만 않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실 그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한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해외 증시가 좀 버텨주는 흐름 정도가 나오면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어느 정도 한계 구간에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뭐 최대로 반등한다고 하면은 역시 정상적이라면 1985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 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1985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아주 멀지 않아요. 조금만 더 반등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고요. 그 정도가 한계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는
한계 구간에 온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의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하락해서 1950선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2000선을 돌파해 주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단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또 전망 이런 것들이 예측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일단 위아래 수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50선을 이탈하면 역시 다시 불안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조심하는 그런 그 대응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위아래 수치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소한 가격적으로 계산했을 때 단기적으로 한계 구간은 왔다. 다만 반등, 소폭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은 뭐 지금 이 상태로 해외 증시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소폭 반등을 시도한 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뭐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